우리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비, 이니에스타, 부스케츠를 떠올릴 때 이렇게 말합니다. 바르셀로나에 새 얼간이가 있었다고. 누가 먼저, 언제부터, 어떠한 이유로 사비, 이니에스타, 부스케츠를 새 얼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힘듭니다. 여러 가지 가설을 종합해봤을 때 우리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부분은 바로 인도에서 제작된 영화 새 얼간이에서 비롯됐다는 것이죠. 2011년 국내에서 개봉한 영화 새 얼간이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 3명의 독특한 캐릭터가 각자의 개성을 뽐내며 스토리를 만들어가는데요. 둔해 보이는 외모와는 달리 천재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극 중의 주인공 중 한 명이 사비와 닮았다는 점, 두 조합 모두 각각 3명이라는 점과 환상의 케미를 자랑한다는 점이 맞물려 바르셀로나판 새 얼간이가 탄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비, 이니에스타, 부스케츠에게 얼간이라는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것이죠. 축구 선수를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행동이지만 새 얼간이라는 별명은 부정하기 힘들 정도로 잘 만든 것 같습니다. 평상시 멍한 표정과 달리 그들의 플레이는 강렬함, 아름다움 등 어떠한 수식어를 사용해도 표현하기 힘들 만큼 훌륭했습니다. 새 얼간이의 탄생은 2군에 있던 부스케츠가 2008년 여름 1군에 합류하면서 이루어졌는데요. 세 선수 모두 바르셀로나의 유스팀을 거쳤기에 케미를 갖추는 데에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08-09 시즌 바르셀로나 B팀을 이끌고 있던 과르디올라 감독이 1군의 사령탑으로 부임하며 새 얼간이의 활약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스페인 국가대표의 일원으로 유로 2008 우승을 이끈 사비와 이니에스타는 일찍이 완성형 선수가 되어 있었고, 야야 투레, 케이타의 백업이었던 부스케츠도 무럭무럭 성장했습니다. 결국 첫 시즌 만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는데 리그, 코파델레이,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까지 동시에 제패하며 트래블을 달성! 여기에 UEFA 슈퍼컵, 수페르코파, 마침내 피파 클럽 월드컵의 정상 자리를 차지하며 6관왕이라는 전대미문의 업적이 달성되죠. 이는 신호탄에 불과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철학을 몸소 익혔던 과르디올라 감독이 티키타카 전술을 완벽에 가깝게 도입하면서 무적에 가까운 팀이 탄생했죠. 후방에서부터 시작되는 쇼패스 빌드업은 마치 성난 파에톤의 마차처럼 상대 압박을 무참히 무너뜨려 나갔고 결국 골로 연결되며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탄생됐습니다. 이 중심에 있었던 선수들이 바로 새 얼간이죠. 사비가 14-15 시즌을 끝으로 떠나기 전까지 이들은 리그 우승 5회, 코파델레이 우승 3회, 챔피언스 리그 우승 3회 등 우승 트로피를 빼곡히 정립했습니다. 보통 이 시기를 21세기 바르셀로나의 최전성기라고 평가하는데요. 비록 주연은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리오넬 메시였지만 주연급의 존재감을 뽐낸 조연들이 바로 사비, 이니에스타, 부스케츠로 이루어진 새 얼간이 조합이었습니다.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 있었죠. 이들의 국적이 모두 스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르셀로나에서 합을 맞춰가던 새 얼간이는 그 콤비를 스페인 국가대표에서도 뽐냈고 결국 2010 남아공 월드컵 우승, 이내 유로 2012에서도 챔피언의 왕좌에 오르며 스페인의 메이저 대회 3연패라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새 얼간이가 중심이 된 스페인은 해당 기간 동안 무적함대의 명성을 떨치며 전 세계를 호령했죠. 새 얼간이는 21세기 최고의 중원 조합으로 평가받을 만큼 훌륭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각자의 플레이 스타일과 개성을 잘 활용했고 또한 주어진 역할을 완벽히 수행했기 때문이죠. 과르디올라 감독은 바르셀로나를 이끌 당시 4-3-3 포메이션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숏패스를 기반으로 한 아기자기한 패스 플레이, 일명 티키타카를 전술의 핵심으로 여겼죠. 아무리 거센 압박이 들어와도 이를 패스 플레이로 벗어나 전진하기를 원했고 골키퍼까지 모든 선수들이 숏패스 빌드업에 익숙해지기를 요구했습니다. 많은 패스를 통해 우위를 확보하는 점유율 축구를 팀의 철학으로 내세우며 슈팅 실수는 이해해도 패스 실수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엄격한 기준을 내세웠죠. 이론적으로는 완벽하나 현실적으로 구현이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과르디올라의 전술은 새 얼간이들에 의해 아름답게 구현됐습니다. 사비와 이니에스타는 멋진 탈압박과 정교한 패스로 공격 전개에 활로를 뚫었죠.
특히 두세 명이 따라붙어도 우아하게 벗어나는 이들의 탈압박은 감탄사를 절로 나오게 했습니다. 또한 때로는 멋진 중거리 슈팅과 공간 침투로 득점에 힘을 보태기도 했고 수비 가담도 게을리하지 않으며 흠없는 플레이를 펼쳤죠. 상대하는 입장에선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해볼까요? 사비와 이니에스타를 막기도 벅찬데 당대 최고의 공격형 풀백이었던 알베스가 측면 라인을 노리고 있고 메시라는 월드클래스도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니, 이에 더해 실점을 허용하여 동점을 만들려고 전진했더니 막아서는 부율과 피케까지. 직접 상상만 해도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이 상황이 불과 10년 전만 해도 현실이었죠. 이렇게 정리해보면 왜 바르셀로나가 최강으로 불릴 수밖에 없었는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바르셀로나의 성공에 있어서 부스케치의 지분도 꽤나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비와 이니에스타의 활약이 빛나면서 상대적으로 부스케치의 존재감이 덜 부각된 점이 아쉽습니다. 부스케치야말로 천재 그 자체였으니까요. 사비와 이니에스타의 공격적인 움직임을 위해 홀로 수비적인 역할을 해냈고 많은 활동량과 빠른 스피드가 없더라도 움직임 하나로 중원의 넓은 공간을 커버했습니다. 빼어난 축구 지능을 바탕으로 예측성 플레이의 장점을 보였고 바르셀로나와 스페인 국가대표의 일원으로서 탈압박 능력도 갖추고 있었죠. 사비와 이니에스타의 공격성, 풀백의 오버래핑 등을 활용한 바르셀로나는 라인을 높게 끌어올려 경기를 주도했습니다.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패스 플레이를 펼쳤고 점유율 확보에 온 신경을 쏟았죠. 이 전술에선 후방부터 2선까지 안전하게 공을 전달해야 할 선수, 빠른 방향 전환을 위해 패스를 순환시켜줄 선수, 그리고 역습을 차단하기 위해 적절한 위치를 사수해야 하는 선수가 필수적입니다. 이 핵심적인 역할을 부스케치가 홀로 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 명의 천재적이고 똑똑한 선수들을 봐왔지만 부스케치만큼 조용하게 천재성을 뽐냈던 선수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선수가 피파 월드베스트에 단 한 번도 선정되지 못했다니 안타까움이 배가 되네요. 한때 유럽을 호령했던 바르셀로나의 전설이자 스페인의 전설 사비, 이니에스타, 부스케치야. 현재 사비는 은퇴한 후 알사드의 감독으로, 이니에스타는 빗셀 고베에서 황혼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스케치만이 바르셀로나에 남아있는 유일한 새 얼간이의 일원이죠. 언제부턴가 한국 축구 팬들 사이에서 새 얼간이로 불리며 이전 시대의 향수를 자극하고 있는 그들. 과연 향후엔 새 얼간이를 뛰어넘는 중원 조합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터치비였습니다.